안녕하세요. 저는 DA프릴의 황선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의 타이틀로 저희가 아마존 광고의 새로운 공식이라는 주제를 조금 정해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고자 하니 끝까지 세션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존 마케팅 클라우드는 아마존 광고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이 AMC라는 솔루션의 이론적인 소개보다는 저희가 직접 경험해본 광고 인사이트와 잠재곡의 기능들, 그리고 그 기능들을 실제로 캠페인에 활용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AMC의 기능적 역할, 여기서는 확장된 광고 인사이트와 맞춤형 잠재 고객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AMC는 이 기존의 보고서 수준을 넘어선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시는 셀러 센트럴의 광고 콘솔을 통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 중인 캠페인들을 더 깊게 이해하고 전략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인사이트들이 제공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AMC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4가지의 대표적인 인사이트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광고 콘솔의 리포트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이 시간대별 광고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비즈니스 리포트를 통해서 시간별 매출 데이터를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이 AMC를 통해서는 아마 셀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것 같은 스폰서드 프로덕트부터 아마존 DSP 광고까지 모든 아마존 광고의 시간별 매출이나 광고 비용 등의 성과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매출이죠. 그런데 그 매출도 광고에서는 내가 하루 중에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은 예산과 비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크 구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같은 국가에서 운영 중인 2개 브랜드의 광고 매출 구간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보이시는 첫 번째 브랜드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약 9시간의 매출이 전체 55%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브랜드는 오후 7시 이후 5시간의 매출이 전체 4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지표만 보더라도 사실 광고주별로 어떤 광고 시간대에서 내가 매출 시간대를 파악할 수 있는지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실제 한 브랜드의 한 달 평균 광고 시간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브랜드는 새벽부터 오전 시간까지 이미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태였고 CPC, 클릭당 비용이 새벽 시간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로아스는 오후부터 저녁 시간대가 가장 높은 광고 효율을 보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 광고가 어느 시간대에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내가 예상과 입찰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계신지 검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고객 지표인 뉴트 브랜드입니다. 아마 스폰서드 브랜드나 디스플레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AMC를 통해서는 이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까지 신규 고객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계시는 모든 아마존 광고의 신규 고객의 매출과 신규 고객 수, 더 나아가서는 각각의 AC인이 확보한 신규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한 브랜드의 이제 광고 타입과 캠페인 신규 고객을 같이 볼 텐데요. 가장 좌측에 보이는 스폰서드 프로덕트의 스킨케어 캠페인은 신규 고객 확보율이 70%에 달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스폰서드 브랜드나 이 디스플레이 대비해서 1.7배 그리고 1.3배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A신별로도 한번 살펴볼 텐데 앞서 가장 효율이 좋았던 이 스킨케어 캠페인에서는 총 10개의 A신을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1번 A신이 가장 많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A신이 가장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일까요? 여기서는 신규 고객의 비율을 같이 봐야 합니다. 2번과 3번 A신의 경우에는 신규 고객 확보 비율이 80%를 넘으면서 다른 A신들 대비 신규 고객에 대한 확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신규 고객 목표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을 할 때는 이런 2번과 3번 A신들을 같이 활용을 한다면 더 좋은 전략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광고 타입과 그 안에 있는 캠페인들, 그리고 그 캠페인 안에 있는 A신 단위까지 모두 이 하나의 솔루션을 통해 파악하고 신규 고객 확보의 전략적 인사이트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전환 시간에 대한 인사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고객이 광고에 노출되었거나 클릭된 이후에 구매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인사이트인데요. 가장 나한테 이상적인 전환 추적 기간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고 이것들을 내 리타게팅의 주요 타겟 전략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경우를 보면 광고를 보고 7일 이후에 구매를 결정한 고객이 38%로 가장 높았고요. 14일 이후에 구매한 고객은 28%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충분한 고민이나 제품을 비교한 이후에 구매를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 다른 캠페인을 하나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캠페인에서는 하루 이내 시간 범위까지 더 좁혀봤습니다. 7일 이내에 구매를 결정하는 고객은 조금 전 데이터와는 다르게 75%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12시간 이내에 구매를 결정하는 고객은 36%에 달했습니다. 이 캠페인에서는 방금 전과 다르게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빠른 의사결정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12시간 이내 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매 결정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환 시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리타게팅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내가 비용 효율적인 타겟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고가치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가치가 높은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요. 단순히 전환을 유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브랜드 충성도와 이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브랜드 고객 수와 그 고객들의 구매 금액을 100분위로 세분화해서 고객당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한 브랜드의 예시를 같이 보게 되면 여기서는 상위 30%의 고객이 전체 24%이지만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는 49%,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하위 30% 고객은 전체 39%였고 구매 금액으로는 20%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 이벤트 시즌에는 고객 규모보다는 어쩌면 이런 구매력 중심의 타겟 전략이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에 대한 가치 측정 외에도 이 브랜드 검색 고객이나 장바구니 그리고 위시리스트의 제품을 추가한 고객 그리고 리뷰를 작성한 고객이나 구독하고 있는 고객처럼 내 브랜드와 밀접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고객이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와 비슷한 인사이트들은 이미 여러분들도 아마존에서 제공을 받고 계십니다. 바로 셀러 센트럴의 브랜드 애널리틱스나 구독 할인 대시보드 그리고 광고 콘솔의 브랜드 매트릭까지 여러분들은 이미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몸소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들을 얻고 인사이트를 파악한 뒤에 따라오는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정보를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이 고객들을 직접적으로 내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맞춤형 잠재 고객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AMC에서는 앞선 인사이트들을 기틀로 조금 더
다양한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로운 타겟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6가지의 타겟 전략만 예시로 한번 볼 텐데요. 조금 전 마지막 인사이트로 봤었던 고가치 고객 대상, 그리고 브랜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타겟팅을 실행할 수도 있고요. 장바구니 추가 고객은 상세 페이지를 조회한 고객보다 구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리타겟팅 전략에서는 필수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의 타겟팅들은 이 브랜드 테일러드 프로모션과도 연계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객 맞춤형으로 프로모션을 설계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3개 타겟 옵션을 추가로 살펴볼 텐데요. 이 타겟들은 전략 상황에 따라 조금씩 활용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검색 광고 참여 고객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고객이나 아니면 SP 광고, SB 광고를 클릭한 이후 이탈한 고객을 내가 다시 타겟팅하는 방식으로 이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 간의 연계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구매 고객은 이전 프라임데이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이런 프로모션 자체에 이미 구매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다시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가오는 하반기에 이 고객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혜택들을 제공하면서 내 브랜드로 들어오게끔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복 조회 고객입니다. 제품을 2번, 3번, 그리고 여러 번 조회한 고객은 한 번 조회한 고객보다는 구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일 겁니다. 지금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고객들한테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력적인 혜택들과 프로모션 등을 노출시켜 준다면 그들의 구매 결정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더 빠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AEMC의 잠재 고객 타겟팅들은 사실 기존의 DSP의 타겟팅으로만 활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이 스폰서드 광고까지 그 역할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특히나 스폰서드 프로덕트랑 이 브랜드 같은 검색 광고에서도 이 AMC의 잠재 고객을 이용해 입찰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특정 타겟에게 더 많은 노출을 유도하는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활용 사례를 통해서 이 AMC의 역할이 실제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대별 성과 분석을 통한 24시간 비용 활용성 개선입니다. 이 브랜드는 24시간의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폰서드 광고의 시간대별 비용, 매출, 로아스 이 3개 지표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비용 최소 구간, 새벽 시간대로 비용 대비 매출이 매우 낮은 구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효율 최적화 구간, 매출과 로아스가 상승하고 있었고 하루 중 평균 로아스가 가장 높았던 구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이 필요한 구간, 비용과 매출 볼륨 자체가 매우 높았지만 사실상 로아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구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24시간을 총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전략들을 변경했고요. 비용 최소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전 6시까지 입찰을 90% 가까이 낮추는 방식으로 비용을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효율 최적화 구간의 경우에는 매출과 로아스가 상승하고 있었고 하루 중 평균 로아스가 가장 높았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의 예산과 공격적인 비딩을 접목시켰습니다. 조정이 필요했던 구간은 비용과 매출의 볼륨이 가장 높았지만 사실상 로아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의 40% 정도를 저희가 효율 최적화 구간에 이관하여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결과적으로 비용을 16% 가까이 증액하면서 매출은 33% 상승 확보되었고, 그로 인한 로아스는 전월 대비 51%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전환 시간과 디스플레이 리타겟팅 사례입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브랜드가 조회 리타게팅 옵션을 이렇게 7일, 14일, 30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리타게팅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직접적인 매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 부분 많은 비용을 할당하고 있었고요. 그만큼 이 리타게팅 자체도 조금 효율적인 타겟 운영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스플레이 광고뿐만 아니라 이 스폰서드 프로덕트랑 이 브랜드 광고까지 모든 아마존 광고의 전환 시간 인사이트를 열어보니 42%의 고객이 광고를 보고 30일 이후에 구매를 결정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브랜드의 고객들이 어느 정도는 시간을 두고 비교를 하는 고객도 많다는 걸 알게 되어서 저희는 30일 이상 조회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타겟팅을 활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매 결정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만큼 장바구니의 제품을 담아놓는 고객들도 많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장바구니 타겟팅을 함께 활용했습니다. 이 브랜드의 리타게팅은 과감하게 이제 비용을 102% 정도 증액을 시키면서 전월 대비 로아스가 1.6배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진행을 했었던 장바구니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로아스가 400% 이상을 기록하면서 전체 효율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고가치 고객을 활용한 캠페인 로열티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추가 전략의 일환으로 고가치 고객의 타겟팅을 활용을 했는데요. 먼저 AMC를 통해 상위 고객들의 구매 비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위 5%의 고객은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상위 30% 그리고 상위 50%의 고객들은 각각 20%의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위 3개 고객군을 하나의 상위 고객으로 규정하지 않고 각각의 티어로 조금 구분을 해서 스폰서드 광고와 DSP 광고 모두에 접목시켰습니다. DSP에서는 이 티어들을 각각의 타겟팅으로서 활용을 했었지만 스폰서드 프로덕트와 이 브랜드에서는 이 캠페인 입찰 조정 기능을 통해 이들에게 50%의 가중치를 더 부여해서 더 많이 내 제품이 노출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브랜드는 고객당 구매하는 평균 금액이 32% 증가했고 고객당 지출되는 광고 비용이 55% 절감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전체 매출이 약 183% 증가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이 AMC를 통해서 기존의 인사이트와 조금 전략들을 벗어나서 새로운 캠페인 전략을 완성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처음 주제에서 아마존 마케팅 클라우드가 이제 아마존 광고의 새로운 공식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이 AMC 자체가 DSP만을 위한 솔루션이었다면 이제는 아마존 광고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고 계신 스폰서드 광고까지 그 데이터 활용이 확대가 되면서 모든 브랜드를 위한 풀퍼널 전략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MC가 이제 이런 새로운 전략의 전환점이 됐고 오늘 세션이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